밴드맨이 되는 법은 4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 포지션 정하기. 2단계는 장비 구입. 그쵸? 포지션 정했으면 장비를 구입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학습하고 연습을 해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인 및 밴드 결성. 사실 4단계가 그 마지막은 아니죠. 밴드맨이 되려면 이제 합주도 하고 공연도 하고 그것까지가 이제 그 마지막 5단계인데 5단계는 제가 설명할 게 딱히 없을 것 같아서 4단계까지 오늘 설명을 할 거예요. 포지션 정하기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그냥 마음 가는 거 하면 돼. 내가 기타 소리에 너무 끌려. 나는 기타를 연주하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들면 기타 하는 거고요. 노래가 너무 좋아하면 노래하는 거고. 그쵸? 베이스 소리가 너무너무 좋다. 이런 베이스 하는 거고. 나는 드럼 소리가 너무 좋아. 이러면 드럼 하는 거고. 이런 건데 제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어려울까봐 포지션별 입문 난이도를 소개하기로 했어요. 난이도를 한번 살펴볼까요? 보컬은 난이도가 장벽이 낮아요. 입문 장벽이 엄청 낮아. 장비가 없어도 되고, 그쵸? 아무나 노래 부를 수 있잖아. 그 목소리만 나오면 할 수 있는 게 보컬이에요. 그래서 보컬은 입문 장벽이 엄청 낮다. 아무나 할 수 있다. 그쵸? 그냥 부르면 되니까. 근데 단점은 재능의 벽이 가장 큰 포지션이라는 거죠. 사실 노래는 잘 부르는데 보컬이 아닌 사람도 있어. 그 밴드를 하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가끔 하거든요. 싱어와 보컬은 다르다. 그 보컬이 그 올라갔을 때 그 무대에서의 존재감 같은 거 있잖아요. 딱 그 압도하는 포스. 이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단순히 노래만 잘 부른다고 보컬이 아니고 이게 그 라이브 하는 가수잖아요. 그 밴드는 라이브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무대에서 그 압도하는 그런 카리스마랄까요?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보컬의 그 가장 큰 단점은요. 만약에 친구들이랑 같이 그 포지션을 정해서 같이 만약에 밴드를 했잖아요. 만약에 근데 보컬이 막 재능이 별로 없는 친구였어. 그냥 악기 할 줄 아는 거 없어서 그냥 보컬 한 애였어. 만약에 그런 경우에 친구들이 초보를 어느 정도 벗어나면 이제 잘리는 거죠. 쟤랑 못하겠어 이러면서. 보컬이 수는 많은데 진짜 보컬이 없어서 보컬 구하기도 진짜 힘들고요. 초보들일 때는 별 생각 없이 같이 해요. 못해도. 근데 이제 걔네들이 초보를 좀 벗어났다. 이러면 쟤 잘라야 되는데 어떻게 자르지? 뭐라고 말하지? 이렇게 고민을 하는 시간이 오는 거죠. 맞아요. 비정규직이야. 하지만 잘하는 보컬은 엄청난 그 정규직이죠. 서로 같이 하고 싶어 하니까. 취급이 너무해요. 그러니까 보컬은요, 애초에 그 못하면 안 해야 돼. 못하면 하지 마세요. 근데 진짜 노래 되게 못하고 노래 부르는 방법, 복식 호흡도 못하면서 보컬 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그러면 그거는 최소한의 그 노력도 안 한 거잖아. 뭘 해야 잘하는 걸까? 우선 음색이 좋으면 좋고, 보컬을 하려면 그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불러봤을 때, 맨날 그 실핏줄이 터져. 이러면 보컬 하지 마시고요. 실핏줄 잘 안 터지고, 최소한은 복식 호흡은 돼야 되지 않을까. 근데 진짜 복식 호흡도 안 되면서 보컬 하겠다는 사람들 진짜 많이 봤거든요. 안 되면 연습해야 되는데 연습도 안 해. 보컬은 그래서 진입 장벽이 낮고 아무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잘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면 돼요. 복식 호흡을 어떻게 하냐? 학습 및 연습 요 3번째 챕터에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기타로 넘어가 볼까요? 기타는 여기 보이다시피 별이 3개예요. 기타가 그 포지션 중에서 최대 난이도입니다. 가장 입문 난이도가 높아요. 기타 치시는 분들은 어떻게 기타를 치시게 됐나요? 왜냐하면 저같이 게으른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포지션이거든요. 우선은 그 다른 포지션들은 뭐 한 일주일 연습하면 밴드를 할 수 있다면 기타는 최소 한 2달은 연습해야지 되지 않을까요? 그 밴드 하려면. 이게 입문 장벽이 달라요. 근데 이거를 하다니. 그쵸? 돈도 제일 많이 들어. 처음에. 포지션 비어서 메꾸려고. 그런가요? 기타랑 드럼이 튀어요? 진짜요? 드럼이 튄다고요? 그런 생각 해본 적도 없는데. 소리가 튄다고요? 정말? 저는 드럼 소리가 튄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드럼 소리가 튄다고? 틀리면 가장 많이 튀어요. 맞아요. 틀리면 안 되는 포지션이죠. 박자 놓치면 안 되는 포지션.
그래서 좀 중요하죠. 근데 기타도 사실 하는 인구는 많은데 그 보컬처럼 잘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은 포지션인 것 같아요. 못하는 사람도 되게 많은 포지션.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나죠.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어쨌든 그 기타는 락에 꽂히고 이유는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이 선호하고. 근데 락 음악 들으면 다른 장르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 일렉 기타인 건 맞잖아요. 그쵸? 일렉 기타 자체가 안 들어가는 그런 노래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락의 꽃이라고 불리죠. 기타 솔로가. 그쵸?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그 락 음악에 빠진 사람들 중에서 그 기타 솔로나 이런 기타 사운드에 빠진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기타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다루기 힘들다고요? 맞아요. 기타는 이제 초기 투자가 필요하죠. 그래서 연습도 많이 해야 되고 장비도 구입해야 하고. 그쵸? 통기타를 일렉처럼 친다면 실력자일까? 통기타를 일렉처럼 못 칠 건 없죠. 칠 수는 있죠. 근데 이제 디스토션이나 막 이런 거 못 거니까 이펙터를 걸 수 없으니까. 근데 요즘에는 이펙터 걸 수 있는 것도 있지 않나? 없나? 앰프만 물릴 수 있나요? 어쨌든 기타는 입문 난이도가 포지션 중에 가장 높다. 그쵸? 그다음 베이스와 드럼. 베이스하고 드럼은 입문 장벽이 낮아. 장벽이 낮고요. 인구가 적어요. 금베이스 다이아 드럼이라는 말 있죠. 베이스는 그 금 취급을 당하고요. 드럼은 다이아 취급을 당해요. 사람이 별로 없어서. 근데 베이스나 드럼이나 모든 포지션이 그래요. 잘하기는 힘들어요. 입문 장벽은 낮아도. 근음 셔틀. 근음이 뭐냐면요. 화음이라고 하죠. 그 화음에 그 루트가 되는 음만 짚어주는 거예요. 베이스로. 그래서 처음에 초보들은 그 베이스 라인이 쉬운 그런 곡들 카피를 많이 하면서 아니면 그런 펑크 장르 같은 밴드. 펑크 장르는 보통 그 베이스가 근음만 엄청나게 연타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베이스로 내가 밴드 당장 하고 싶어 하면 펑크 밴드를 하면 돼요. 기타도 마찬가지. 기타도 펑크 밴드는 쉬워요. 펑크가 가장 쉬운 장르인 것 같은데 이제 속도가 빠르죠. 드럼은 속도가 빨라서 좀 어려울 수도 있을까? 속도가 말도 안 되게 빠르니까. 맞아요. 도미솔에서 도만 치는 그런 개념이에요. 베이스는. 하지만 이제 베이스도 재능이 필요한데요. 베이스는 손이 작으면 하기 힘들죠. 프레스 하이가 넓으니까. 하지만 단점은 공기 같은 존재감이라는 거. 그 베이스가 존재감 있기가 쉽지 않죠. 베이스가 존재감 있는 거는 시드 비셔스 같은 그런 특이 케이스. 혹은 베이스 교형 보컬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좀 존재감이 있는데 아니면 뭐 베이스가 엄청나게 그 외모가 뛰어나다던가 뭐 이런 거 아니고서는 베이스는 공기 같은 존재감이죠. 단점이 너무 커요? 그런가요? 하지만 소리가 정말 매력적이지 않나요? 제가 베이스의 중요성을 깨달았던 적이 있어요. 제가 처음에 밴드를 했을 때 첫 합주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맞아요.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기 같다는 거. 그래서 제가 그 합주를 하는데 아이들이 초보다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하지를 못하고 중간에 멈추고 막 그러더라고요. 잘 못하니까. 근데 제가 기타가 멈추고 막 했을 때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계속 했거든요. 저는 꿋꿋하게 연주를 했거든요. 제가 뭐 나중에 다시 들어오겠지 이러면서. 근데 베이스가 멈추는 순간 저도 모르게 멈췄어요. 그냥 반사적으로. 그러니까 베이스가 안 치니까 모두가 안 하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기타는 멈추지도 않았는데 베이스가 멈추니까 저도 모르게 갑자기 같이 멈췄어. 그만큼 공기 같은 존재감이라는 거죠. 기타는 아랑곳하지 않았는데 베이스가 없으니까 갑자기 곡이 끝난 느낌이었어. 공기가 멈춰서 숨을 쉴 수가 없었던 거죠, 제가. 여러분들 공기가 제일 중요한데 베이스 안 하실 건가요? 베이스가 장벽이 가장 낮다는 거. 드럼은 사람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어요. 별이 하나일 수도 있고 별이 2개일 수도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는. 하지만 제 기준에서는 하나인 것 같으니까 하나로 했고요. 듣는 방청객에게 베이스란 뭔지 딱 정리하자면 베이스는 공기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베이스는 공기 같은 존재다. 맞아요. 베이스 소리가 안 들리는 분들도 있어. 그 음악을 들으면서 베이스를 인식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진짜. 근데 보통은 베이스 치는 사람들은
그 베이스 둥둥거리는 소리를 듣고 그 베이스의 매력을 느끼는 경우가 많죠. 베이스를 하는 인구가 적은 이유가 그거 같아요. 애초에 베이스 소리가 들리는 인구가 많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안 하는 거죠. 근데 드럼은 잘 들린다면서 왜 드럼은 안 하죠? 베이스는 안 들려서 안 한다 쳐도 드럼은 왜 인구가 제일 적죠? 악기를 사야 된다고 생각해서 안 하는구나. 어떻게 생각해보면 초기 투자 비용이 적어요. 악기 안 사도 되니까. 악기를 사는 사람이 거의 없죠. 저도 악기가 있었던 적이 있긴 한데 처음부터 악기를 가지고 있진 않았어요. 악기 없이 어떻게 하냐고요? 합주실에 가서 합주를 하잖아요. 합주실에 드럼이 있어요. 그래서 입문 장벽이 낮아요. 그리고 환영받을 수 있어. 환영받고 싶으면 드럼 하세요. 그리고 초기 투자 비용, 스틱만 사면 돼. 그래서 초기 투자 비용이 적어요. 근데 사실 기타랑 베이스를 사는 이유는요.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드럼은 개인적으로 제가 전에도 얘기했었지만 곡을 연습해서 합주를 맞춰봐야 되잖아요. 근데 합주 처음 가서 드럼을 처음 쳐봤어요. 근데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합주 잘했어요. 이게 개인차가 있을 수도 있는데 드럼은 이미지 트레이닝이 되는 포지션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보면 할 수 있어. 근데 기타 같은 경우에는 그 프렛의 약간 미묘한 차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플레이를 해봐야 되죠. 연습하려면. 이미지 트레이닝으로 연습하기는 쉽지 않죠. 기타나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막 줄 걸릴 수도 있고 잘못하면. 근데 드럼은 이미지 트레이닝이 되는 포지션이라서 맞아요. 아무거나 두드리면서 연습해도 되고요. 그래서 초기 투자 비용이 적고요. 저같이 게으른 사람들은 연습 안 해도 되니까 음악만 들으면서 그냥 눈 감고 하면서 이렇게 이미지 트레이닝 하면 되니까 좋아요. 어쨌든 장비를 소지하기 쉽지 않다는 게 단점이지만 장점일 수도 있어. 이 핑계로 안 사도 되잖아? 그쵸? 그래서 드럼도 입문 장벽이 낮으니까 베이스와 드럼 입문 장벽이 낮으면서 엄청나게 중요한 포지션인 이 두 포지션. 드럼의 단점이 하나 있다. 드럼의 단점은요. 기타나 베이스가 오늘 무슨 일 있어서 나 합주 못해 이러면 애들이 걔 빼고 하거든요. 근데 드럼이 나 오늘 무슨 일 있어서 합주 못하는데 이러면 합주가 취소가 돼요. 그래서 무슨 일 있기가 되게 부담스러운 포지션이죠. 그게 단점이랄까? 빠질 수가 없다는 거. 그쵸? 와, 포지션별 입문 난이도. 여러분 이제 포지션 정하셨나요? 나는 어떤 게 끌려 하는 거 있나요? 아직도 못 정하셨다면 장비 구하기 파트를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비를 구하는데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가? 신디는 별 8개인가요? 맞아요. 신디도 장벽 엄청 높죠. 튀고 싶어. 튀고 싶으면 보컬이나 기타 하는 수밖에 없어요. 드럼도 튄다고 하니까 드럼도 괜찮을까? 저는 근데 드럼이 튄다는 생각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제일 안 튀는 포지션이라고 생각하는데. 유튜브 활동까지 노린다면 기타. 기타가 사실 혼자서 하기 좋은 악기라서 많이들 하는 것 같아요. 혼자 그냥 악기 연주하면 재밌잖아요. 어쨌든 최소 비용으로 제가 한번 잡아봤고요. 이거 장비. 보컬은 목소리만 있으면 되고요. 여유가 있으면 마이크. 마이크는 그거 많이 쓰더라고요. SM58이었나요? 그게 보컬 마이크로 가성비가 좋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쵸? 이게 한 1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검색해보면. 그래서 마이크 있으면 좋고요. 제 친구 중에서 보컬하는 친구가 합주실 같은 데 가서 마이크를 쓰면 더럽다고 노래방에 마이크 씌우는 거 있잖아요. 그거 들고 다니는 친구도 있었고 마이크 스프레이도 팔아요. 그 스프레이 뿌리기도 하고 콜트 G250 31만 원이다. 제가 검색해봤는데 그냥 다른 브랜드들 스윙 같은 브랜드 이런 데는 한 25만 원 하더라고요. 근데 일렉 기타 약간 스윙도 많이 쓰지 않나요? 나는 연습용이어도 아무거나 못 산다 하면은 30만 원 들여야지. 어쩔 수 없지. 제나이저 2835. 그래요. 제나이저. 싼 기타여도 특색이 있다. 특색이 어느 정도 있긴 하겠죠. 근데 기타는 사실 클린톤보다는 이펙터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이펙터가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20만 원짜리 살 바엔 30만 원짜리가 좋다. 30만 원짜리 살 바에는 뮬에 가서 중고를 사세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뮬에서 중고로 한 70만 원 하는 거 30만 원에 사세요. 그 30만 원 쓸 거면. 그러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면 한 10만 원대에 그 연습용 기타를 중고로 사세요. 그게 제일 좋아요. 근데 이거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중고 악기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새 거 기준으로 지금 쓴 거거든요. 스트라토캐스터와 레스폴 사이는 써볼 수 없는 음색의 차이가 있다. 그렇긴 하죠. 근데 보통 이거 초보용 그 연습용 기타들은 스트라토캐스터 느낌 아닌가요? 레스폴은 잘 없지 않나요? 연습용으로? 아닌가? 있나요? 레스폴이? 하지만 레스폴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 여러분한테는 치명적이지 않을 수도 있겠다. 제가 볼 때는 레스폴의 치명적인 단점이 무겁다는 거? 무겁지 않나요? 무겁고 내기 좀 두껍지 않나요? 근데 어쨌든 처음에 그 입문할 때 나는 중고로 입문하겠어 하면 10만 원대 사도 되고요. 보통 보니까 처음에 연습용 기타를 쓰다가 조금 실력이 늘면은 한 70만 원짜리 기타를 사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 중고로. 한 70만 원 하는 걸 한 30만 원에 사는 게 순서인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100만 원짜리 사고 이런 식으로 점점 이제 가격대가 높아지는데 중고로 많이 거래를 해요. 이펙터도 마찬가지고. 처음에 이펙터는 디스토션 사면 돼요. 이게 한 5만 원 하더라고요. 밴드 오래 하고 악기 오래 한 사람들은 중고 아무렇지도 않게 사죠. 근데 이제 그 처음 입문하는 사람들은 그걸 되게 찝찝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중고 산다는 것 자체를. 한 번에 가는 게 이득일까? 100만 원짜리 중고. 초보 때는 싼 거 쓰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악기가 관리가 필요하잖아요. 아무것도 모를 때 싼 거 사서 그냥 대충 치는 게 제일 좋아요. 이거는 자기 마음이긴 해요. 내가 돈이 많아서 100만 원짜리 사고 싶으면 100만 원짜리 사도 돼요. 그냥 최소 장비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비싼 기타를 사면 기타 망가질까봐 하드 케이스에 들고 다녀야 되면 이제 그만큼 더 무거워지는 거고. 이펙터를 먼저 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펙터 그래도 최소 3개는 있어야 되지 않나요? 디스토션, 딜레이, 리버브 뭐 이렇게 쓰지 않나요? 아닌가? 이펙터 몇 개 사는 게 좋죠. 오버드라이브. 맞다. 오버드라이브 사는구나. 리버브, 디스토션, 오버드라이브. 앰프 안 살 거면 오인패드 한다고요? 컴퓨터에 연결하려고? 제가 앰프를 안 써놓은 이유는요. 앰프는 합주실에 있으니까 그냥 안 썼어요. 너무한가? 앰프도 한 8만 원 정도면 사지 않을까요? 꼬마 앰프 같은 거? 아닌가? 한 10만 원 하나요? 앰프가 필요한데 근데 사실 최소 장비니까 앰프 없어도 기타 치는 데는 문제 없잖아. 아닌가요? 처음부터 이펙터 잘 쓸 거 아니니까. 아닌가? 앰프 합주할 땐 들고 가면 안 되죠. 합주실에서 쓰는 앰프는 출력이 다르니까. 그 합주용 앰프는 출력이 엄청 큰 거를 써야 되고요. 집에서는 큰 거 못 쓰니까 작은 걸로 이제 연습하는 거죠. 꽂아놓고. 합주실 앰프는 못 들고 다녀요. 그거 하려면은 용달차 불러야 돼. 들고 가려면. 어쨌든 대충 최소 장비 이 가격으로 봤을 때 35만 원 정도면 기타에 입문할 수 있다. 그렇네요. 그죠? 여유가 있다면 비싼 기타와 여러 개의 이펙터를 구입하면 좋다. 하지만 입문할 때는 디스토션 하나만 있으면 어쨌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얘기하다가는 끝이 없을 것 같아. 베이스는 최소 장비. 장비 값은 별 2개네요. 베이스가 입문 장벽은 낮지만 장비 값은 그래도 좀. 초보자도 소리의 차이를 느끼지 않을까요? 제가 베이스를 살 생각은 없었는데 너무너무 예쁜 베이스가 중고장터에 나와서 샀거든요. 왼손 베이스 흔치 않은데 나왔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샀죠. 그래서 처박아놨어. 예뻐서 샀어요. 이거는 사야 돼. 이러면서. 에피폰이에요, 제 거는. 에피폰 무겁다고 해놓고 베이스는 샀네요. 베이스는 더 무거운데. 이렇게 무거운 걸 사다니. 근데 너무 예뻐서 안 살 수 없었어. 인테리어 용도 아니야. 가방에 넣어서 처박아놨어. 베이스 칠 일이 없어요. 집에 앰프가 없어서. 괜찮아요. 제 기타도 아마 내기 엄청 휘었을 거예요. 근데도 쳐요, 저는. 상관없어. 그냥 쳐. 사실 베이스 그 연결 안 해도 소리 나잖아요. 그래서 그냥 쳤거든요, 맨날. 기타도 그렇고 그냥 소리 들리잖아요. 앰프에 연결 안 해도. 감성이 진짜 소리가 들린다니까요. 여러분들 단소 불어보셨죠? 그 단소에 소리 잘 내면 소리가 크게 나고 소리 안 내면 약간 바람 빠지는 소리 좀 작게 나잖아요. 그런 식으로 소리가 나요. 베이스도.
작게. 메고 있는 사람은 들려. 맞아요. 그래서 그 혼자 집에서 치는 데는 문제 없어요. 작게 나요. 그 단소처럼. 그래서 사실 그 집에서 연습할 때 앰프가 굳이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케이블은 필수고요. 그쵸? 합주실 가면 빌려주긴 하는데 지직거리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내 거 케이블 사야 돼. 그래서 케이블하고 베이스 기타 가방까지 이렇게 사면 32만 원이네요. 32만 원이면 베이스 입문할 수 있다. 기타보다는 좀 덜 드네요. 그쵸? 하지만 그 아까 스윙 G1이 30만 원이 넘는데요. 아 진짜요? 스콰이어가 50만 원대예요? 와 진짜 망했네요. 왜 이렇게 비싸죠? 스콰이어 베이스 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일화가 있어. 제 친구의 친구가 베이스에 입문을 하겠다고 스콰이어 베이스를 샀어요. 예전에. 이제 그 친구도 약간 장비병이 있어서 처음부터 너무 싼 걸 사긴 싫었던 거죠. 그래서 스콰이어를 샀어. 근데 그 베이스를 치려다가 이제 포기를 한 거죠. 사놓고. 그래서 제 친구가 그러면 너 그거 안 칠 거면 나한테 넘길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스콰이어 베이스를 걔가 처음에 샀을 때 제 친구가 너 악기 이름 아직도 안 지어줬니? 이러면서 악기 이름 내가 지어줄게. 이러면서 여러분들은 악기 이름 지어주시나요? 악기 이름 내가 지어줄게 이러면서 악기에다가 어조류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어조류. 왜냐면 그게 약간 녹색이었는데 이걸 보니까 어조류가 생각나 이러면서 어조류만큼 절묘한 그런 이름은 없을 것 같다. 저는 사실 기타에도 이름을 지어줬었는데 주변 애들이 장판이라고 불러서 장판이 별명이 이름이 돼버렸어. 장판이라고 더 많이 불러서. 장판같이 생겨서. 어쩌다 보니까. 예쁜 이름 지어줬었는데 장판이 돼버렸어요. 그 친구가 보면서 이거 아무리 봐도 장판이야 이러면서. 근데 제 친구가 그 스콰이어 베이스에 어조류라고 이름을 지어놓고 자기 그 기타에는 막 이 귀여운 이름, 귀엽게 이름 지어놓고 그 스콰이어 베이스 자기 거 아니라고 어조류라고 지어놓고 나중에 이제 걔가 그 스콰이어 베이스를 샀잖아요. 그래서 제가 야, 너 어조류 샀는데 어조류 개명시킬 건 아니지? 너 개명시키면 안 돼. 얘는 어조류가 딱인데 이랬더니 그 친구가 안 그래도 개명을 시킬지 고민을 했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얘는 어조류라고 그 이름이 그 너무 익어서 바꿀 수가 없다. 그래서 그냥 어조류라고 계속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어조류를 갖게 된 친구의 이야기였어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그 귀여운 악기에 그 예쁜 이름 지어주도록 하세요. 드럼은 최소 장비는 드럼 스틱이에요. 드럼 스틱 2만원짜리 이거 하나 있으면 돼. 이거 추천을 할까요? 프로마크 5A. 이게 가장 무난한 스틱이에요. 제가 제일 많이 썼던 게 프로마크 5A에 저는 오크 재질을 많이 썼는데요. 히코리 재질을 추천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굵기랑 길이에요. 5A. 근데 5A 사이즈가 가장 그 무난하다고 하더라고요. 7A로 입문했어요. 7A는 좀 얇지 않나요? 오크 재질. 이게 나무 이름이에요. 오크 나무, 히코리 나무. 저도 처음에는 프로마크 5A 히코리를 추천을 받아서 샀는데 이게 제일 흔해요. 오크 재질은 별로 그 잘 안 파는 데도 있어요. 근데 히코리를 샀는데 처음에 초보 때는 괜찮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나중에 하드한 장르를 하다 보니까 빨리 끊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크를 쓰게 됐어요. 오크를 써야 잘 안 끊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소리도 좀 더 그 강하게 나고. 그래서 나중에는 오크를 썼는데 슬립낫 같은. 슬립낫까지는 아닌데 그런 류긴 했어요. 그런 류 장르 했어요. 그 뉴메탈류. 그래서 저는 오크 재질을 좀 좋아했었고요. 근데 초보한테는 히코리. 히코리가 조금 가볍기도 해요. 오크보다 살짝. 미미하게 가볍고요. 여유가 있다면 스네어, 페달, 심벌 이 정도 사면 좋은데 사실 이거는 그 공연하기 전에는 큰 의미는 없어요. 합주실 다니면서 굳이 귀찮게 들고 다닐 필요는 없고요. 합주실 다닐 거면 페달을 먼저 사는 게 좋을까? 합주실에서 페달이 헐거운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페달이 뻑뻑하면 쳐질 수 있는 것도 너무 헐거워서 안 쳐지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합주실에 갈 때 페달 사서 들고 가면 좋지 않을까?
돈과 공간이 있다면 120만 원짜리 드럼 세트도 괜찮죠. 어쨌든 그렇고요. 드럼 스틱만 있으면 생각해보니까 장비하고 그 입문 그런 난이도 같은 거 생각해봤을 때 드럼이 최고네요. 그쵸? 2만 원에 난이도도 낮고 사람이 적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환영받고 드럼이 가장 좋지 않을까. 그쵸? 드럼이 제일 최고인 것 같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베이스는 입문 난이도는 낮지만 장비값이 30만 원이 들어. 근데 드럼은 장비값도 2만 원밖에 안 들고 입문 난이도도 낮아. 환영받고 최고네요. 보컬은 난이도도 낮고 그렇지만 잘 부르지 않으면 잘릴 수 있다는 거. 그죠? 드럼도 관리 필요한가? 관리 필요하죠. 그러니까 안 사는 게 나아요. 저는 사실 그 드럼 관리하는 거 잘 모르는데 제가 드럼이 있었을 때 제가 자주 가던 합주실 주인님이 그 관리하는 거 좀 도와주셨었어요. 제 거 드럼 알려주셨었어. 드럼 드럼 스틱하고 키가 있거든요. 어떻게 생긴 거냐면요. 요렇게 생긴 거거든요. 이렇게 T자 모양인데 여기 아래가 동그래요. 동그랗게 이렇게 생긴 게 있어. 동그란 건 아니고 막 이렇게 육각형인가? 육각형인 게 있는데 이거 들고 다니면 좋아요. 이거는 별로 얼마 안 할 거예요. 근데 드럼 튜닝 같은 거 할 때 쓰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합주실에 가서 소리 이상하다 이러면 이걸 막 돌리면 돼요. 돌리는 방법은요. 드럼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키가 이렇게 있어요. 이런데 이렇게 몇 개 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8개인가? 이거를요. 요렇게 여기하고 이런 식으로 키를 돌려야 돼요. 대각선으로. 그 균형을 맞춰서. 이렇게 돌리면 안 되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보니까 제가 괜히 드럼에 입문한 게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같이 게으른 사람한테는 드럼이 딱인 것 같아. 아닌가요? 그건 있다. 뭐가 있죠? 연습실에 가야 한다는 점. 저는 연습실에 가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이미지 트레이닝만 했어. 자면서도 생각하고 이렇게. 근데 연습실 꼭 가는 분들이 계시긴 하더라고요. 저는 잘 안 갔어요. 연습실 가는 것도 귀찮아. 다들 집에서 연습하는데 저는 왜 연습실에 가서 연습해야 되죠? 귀찮게. 집 앞에 있는 것도 아니고 홍대까지 그 연습하러 가야 되잖아. 그래서 집에서는 그냥 스틱으로 터치하는 연습 정도만 했던 것 같아요. 고무판이 집에 있었네요. 생각해보니까. 고무판 없으면 집에서 그냥 베개 두드려도 돼요. 연습 패드 없으면 연습 패드 사는 것도 괜찮겠네요. 연습 패드는 하나 정도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연습 패드를 저희 사부님이 줘서 연습 패드가 있었는데 없어도 뭐 상관은 없지만 2만 원 안쪽이에요? 그렇게 싸요? 스탠드까지 붙어있는 거는 좀 더 비싸겠죠? 이제 학습 및 연습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보컬은 노래 연습해야 되고요. 복근을 키우고 호흡법을 연구하고 그쵸? 이 정도면 그래도 입문하려면 이 정도의 성의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복근과 호흡법 연구. 아까 말한 복식호흡. 제 친구가 알려준 방법인데요. 복식호흡 쉽게 하는 법 알려주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그 친구가 자기가 복식호흡 못하는 애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해준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코가 그 2개잖아요. 2개라니까 이상하고 코 구멍이 2개죠. 한쪽을 막는 거예요. 한쪽을 막은 상태에서 숨을 들이마셔요. 그 다음에 참으면서 반대쪽을 막았던 거를 풀어요. 그 다음에 내쉬어요.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복식호흡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되나요? 그쵸? 되죠? 거창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그 복식호흡의 느낌을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느낌을 알고 이제 연습을 하면 되는 거고요. 복식호흡만 해도 노래가 좀 달라지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보컬을 하겠다. 그럼 최소 복식호흡 정도는 그쵸? 복근 키우기는 전에 얘기했었죠. 제가 다리를 그 90도로 올렸다가 내리는 연습. 이렇게 누워서 다리를 이렇게 내렸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머리 들면 안 되고요. 포인트는 여기 등을요. 내가 이렇게 구부려서 땅에 이 허리 부분을 땅에 닿는다라는 생각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럼 배에 힘이 들어가거든요. 자연스럽게. 이게 뜨면 안 돼.
허리가 바닥에 닿는다고 생각해야 돼요. 허리가 뜨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허리가 땅에 닿는다. 이 느낌을 유지하면서 다리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예요. 이게 땅에 내리지 말고요. 요 정도까지. 이렇게 하고 또 하나 더 있는 거는 누워서 손을 이렇게 슈퍼맨 자세를 하고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배 있는 데를 드는 거죠. 이게 허리를 중심으로 위로 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등에 이 등 쪽 근육이 키워진대요. 근데 이게 호흡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근육이라고 하더라고요. 좌우가 아니고요. 위아래로. 바닥에서 위아래로. 그리고 또 하나 있네요. 의자가 있으면요. 의자에 이렇게 앉으면 배에 힘이 들어가요. 이렇게 앉고 한 1분 버티세요. 1분 너무 짧은가요? 3분 버티는 거 매일 하세요. 평소에 다 하는 거예요? 오, 준비된 보컬이네요. 당장 보컬 하세요. 이제 노래 연습만 하면 되겠네요. 와, 이렇게 준비된 보컬이었다니. 이 자세로 버텨줘요. 엉덩이로 버티는 거야. 다리를 저렇게 들고. 헬창이라면 기본이다. 어쨌든 그 호흡에 중요한 최소한의 운동인 것 같아요. 이게 스트레칭이랄까요. 복식 호흡의 가장 중요한 점은 어깨에 힘을 빼는 거예요. 어깨에 힘을 주면 안 돼요. 어깨에 힘을 빼야 돼요. 그게 좀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리고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 복식 호흡을 하기가 진짜 어렵다 이러면 숨을 극한까지 내쉰다. 그 몸에 있는 공기를 다 빼는 거죠. 후 하고 다 빼면 이게 숨이 찬 순간이 있어요. 그때 힘을 빼면 저절로 복식 호흡을 한대요. 사람이 무의식 중에. 그런 방법도 있어요. 복식 호흡의 느낌을 아는 법. 어깨에 힘 빼는 거는 그냥 어깨를 막 털어보세요. 마이크 잡는다 손 올리면 힘 들어간다. 그러면 스탠드에서 연습하면 되지 않을까? 아닌가? 마이크 스탠드에 꽂아놓고 하면 되죠. 아니에요. 손 올린다고 그 힘 들어가진 않아요. 그냥 긴장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 어깨에 그 힘 들어가는 게. 긴장을 푸는 거죠. 그 다음 악기 파트는 악기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알아야겠고요. 기본기를 연습해야 되고 악보를 익히고 곡 연습을 해야겠죠. 기타와 베이스에 대해서 우선 볼게요. 명칭을 우선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쵸? 기타하고 베이스는 뭐가 다르냐고요? 이게 위에 게 이게 기타고요. 이게 베이스예요. 기타와 베이스의 차이점은요. 베이스가 좀 더 커요. 넥도 더 길고요. 줄도 4줄이에요. 기타는 6줄이고. 그리고 바디도 더 커요. 크기 자체가 원래 더 커요. 크고 무겁고 두껍고. 맞아요. 넥도 더 두껍고 이 프렛 사이도 길고. 그쵸? 간격도 더 넓고. 그런 차이가 있고요. 이제 소리의 차이가 이제 그래서 나는 거고요. 밑에 게 베이스예요. 베이스 메고 그런 전철 같은 거 타려고 하면 그 부딪힐 때도 있죠. 뒤에. 길어요. 베이스는. 일렉이 작아요. 이름은 다 똑같아요. 여기는 헤드. 이름은 2개 똑같으니까 같이 해놨죠. 헤드고 이거 헤드 머신. 그리고 넥. 이게 쭉 이게 넥이고요. 프렛은 여기 은색 보이죠? 은색으로 이렇게 그 쇠 있잖아요. 여기 옆에. 여기도 이렇게 은색으로 있죠? 이게 프렛이에요. 이걸 보고 프렛이라고 불러. 프렛은 이름을 익히고 있는 게 좋겠죠? 그 연주할 때 그래도 그 쓰는 말이니까. 그리고 여긴 픽가드. 여기 그 바디를 보호하기 위해서 약간 플라스틱 같은 걸로 이렇게 돼 있는 게 있거든요. 이게 픽가드예요. 피크가드. 피크로부터 보호하는 그런 거고요. 요게 픽업. 픽업은 소리 내는데 좀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픽업 위에서 치면 소리가 뭐 잘 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진짠가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픽업이고요. 브릿지. 마이크와 같은 구조. 맞네요. 마이크와 같은 구조. 그래서 그 피크질을 이 위에서 하라고 하더라고요. 노브. 이 노브는 톤하고 볼륨 조절하는 그런 거예요. 이건 바디. 이거 손같이 생긴 거 이거 보고 암이라고 부르던데 맞나요? 암? 이걸로 막 소리 막 윙윙윙 막 하던데 잘은 모르겠어. 거의 고정해놓고 쓰더라고요. 이거 기타 치시는 분들 보면 이거 노브는 자기가 쓰는 걸로 고정을 해놓고
이제 볼륨 조절이나 이런 것들은 그 앰프에서 하더라고요. 아, 줄이면 톤도 같이 죽어서 일부러 톤 죽여서 칠 때만 그 내린다. 기타와 베이스의 기본을 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개 이름을 적어봤어요. 1프렛 딱 반음이에요. 이게 아까 프렛이라는 말 사용한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여기가 반음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 줄 미라레 솔심이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근데 보통 이거 베이스나 그 베이스는 몰라도 기타 연주할 때는 이거 영어를 많이 써요. 그래서 이거를 알아두는 게 좋아요. E, B, E, A, D, G, B, E 이거를 알아둬야 되고요. 개방현 기준이고요. 이거. 그러니까 아무것도 누르지 않았을 때 이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이 위에가 제일 두꺼운 줄이거든요. 두꺼운 줄이 6번 줄. 6, 5, 4, 3, 2, 1 이런 식으로 그 줄을 얘기를 해요. 근데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4, 3, 2, 1이죠. 그쵸? 이거 기타는 여기고 베이스는 4줄이니까 이렇게 되고요. 개방현 기준이고 이게 1프렛당 반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맨 윗줄이 미죠. 미. 그럼 여기를 눌러주면 미 샵이에요. 아, 미 샵이 없지. 여기를 눌러주면 파고요. 헷갈렸어. 여기를 눌러주면 파고요. 이게 파 샵이고요. 여기가 솔. 이렇게 되는 거예요. G, F.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솔 샵이겠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는 라겠죠. 라. 뭔가 느껴지는 게 없으신가요? 여기하고 이 다음 개방현하고 소리가 같아요. 그래서 튜너 없을 때 여기 두 번째 이거 이 동그라미 표시 있는 거 있잖아요. 여기하고 여기 아랫줄하고 소리가 같기 때문에 이걸로 맞춰보는 거예요. 그 눌러서 두 개를. 5프렛마다 아랫줄과 같은 그런 식이거든요. 벌써 머리 아픈가요? 하지만 우리에겐 타부악부가 있으니까 개 이름 몰라도 돼요. 아닌가? 개 이름 모르는 거 너무한가? 아니 근데 이건 알아야 돼요. 그 영어 개 이름은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코드 표기를 영어로 하거든요. 그래서 뭐 도미솔 화음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고 C 코드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름을 알아둬야 돼요. 개 이름을 알고 가야 돼. 이건 이따가 또 설명해 드릴게요. 악보 보기에서. 기타 소리를 한번 들어보고 갈게요. 우선 제일 윗줄부터 두꺼운 줄부터 미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기타 많이 치다 보면 이 6개가 되게 익숙해질 거예요. 따라라라라라 이렇게. 1번 줄 얇은 게 1번 줄이고요. 두꺼울수록 6번. 전 이게 항상 헷갈리더라고요. 왜 제일 위에 있는 게 6번 줄일까? 두꺼운 굵기가 굵으면 숫자가 커지는 걸까? 아까 설명했던 여기 소리가 같다고 했잖아요. 이거하고 이 두 번째 개방현하고 그쵸? 이거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첫 번째 줄에 이 소리하고 이렇게 소리가 똑같은 거죠. 근데 보면 그 줄 굵기가 달라서 미묘한 음색 차이는 있어요. 근데 그 같은 음이고요. 이런 식으로. 맞아요. 5번 프렛과 5번 줄의 개방현 음은 같다. 그쵸? 3번 줄은 예외예요. 3번 줄, 그 2번 줄이 C잖아요. C라서 이게 반음이 들어가서 3번 줄에 4번 프렛하고 2번 줄의 개방현하고 같아요. 보통은 5번이랑 같은데 다른 거는 다 5번이랑 같거든요. 근데 여기만 4번 프렛. 가끔 7연 기타가 있잖아요. 7연 기타. 그쵸? 7연 기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 다음 7연은 B겠죠? 그쵸? 7연 처음 듣는다. 8연도 있어요. 베이스도 5현 기타 있어요. 그 5현이 그럼 B겠죠. 좀 하드한 음악, 좀 강한 음악 이런 거는 7현, 그 5현 이런 거 많이 쓰고요. 맞아요. 12현도 있어. 6현 베이스도 있어. 맞아요. 베이스 기타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첫 번째 줄이
엄청 낮죠? 이렇게 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베이스 근음만 친다는 게 막 이런 식으로 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막 그 코드의 그 루트만 짚어주는 거죠. 그래서 좋지 않나요? 왠지 둥둥거리니까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둥둥맨이야. 그쵸? 그래서 베이스는 음이 낮기 때문에 낮은 음자리표를 사용해요. 그 기타는 높은 음자리표고 베이스는 낮은 음자리표. 밴드의 둥둥맨이 되려면 베이스를 치세요. 베이스의 소리에 매력을 느끼게 되면 헤어나올 수 없을 거예요. 베이스 소리가 마음을 두드리죠. 드럼 볼게요. 우선 가장 중요한 건 하이햇, 스네어 드럼, 베이스 드럼. 이거 세 개가 기본이에요. 소리를 한번 들어볼게요. 하이햇 소리는 이게 하이햇 소리입니다. 이거는 그 비트의 기본이 되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스네어. 스네어는 이거 가장 그 높은 음이 나는 북이죠. 그리고 가장 낮은 소리가 나는 게 베이스 드럼. 이건 발로 눌러요. 손으로 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 페달이 중요하죠. 페달이 헐거우면 발이 피곤해. 베이스 드럼은 좋아요. 낮은 소리 좋아하시나 봐요. 베이스가 체질인 거 아니야? 심장이 뛴다 이거만 들어도. 그 다음에 스크래쉬 심벌. 스크래쉬 심벌은 이게 포인트 넣어줄 때 넣는 거죠. 그리고 라이드 심벌. 라이드 심벌은 그 하이햇 대신에 비트를 넣을 때 사용을 해요. 약간 좀 색다른 느낌이 나죠? 그래서 하이햇을 치기도 하고 좀 색다른 느낌을 내고 싶을 때 라이드를 치기도 하고. 보기에는 커 보여서 이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울리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치는 거예요. 좀 딱딱한 느낌. 보면 약간 소뚜껑 같이 생겼죠. 그 라이드 심벌 보면 살살 친다. 라이드 심벌은요, 크래쉬 심벌은 여기 모서리를 치는 느낌이거든요. 이 모서리를 쳐서 울려요. 울리게 해요. 여기를 쳐서 울리게 하는데, 라이드 심벌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 위에 소뚜껑을 치는 거죠. 두께도 두꺼워요. 그래서 애초에 막 흔들리지 않아요. 이거는 이렇게 쳐도 많이 안 흔들려요.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크래쉬처럼 이렇게 울리는 심벌이라기보다는 하이햇 대신 쓰는 심벌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 하이햇. 이거 기본인 거. 이거 대신 이렇게 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 크래쉬 심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는 잘 안 치거든요. 그냥 한 번씩 치는 거지. 많이 쳐도 한 2번. 이렇게 막 8번씩 치진 않아요. 웬만해서는. 그리고 탐. 여기 둥둥거리는 이거 3가지가 탐이거든요. 보통 드럼이 둥둥거린다 하잖아요. 그 둥둥거리는 소리가 이 탐 소리예요. 그래서 크기에 따라서 스몰 탐, 미들 탐, 플로어 탐 이렇게 나뉘는데 소리가 아무래도 그 작을수록 좀 높은 소리가 나겠죠? 그쵸? 이런 식으로 막 하잖아요. 보통 탁 소리 나는 건 스네어. 그쵸? 이거 스네어 드럼. 탁, 탁, 탁. 쿵쿵 하는 거는 베이스 드럼. 그쵸? 이건 둥둥. 둥둥 하는 건 탐입니다. 대충 아시겠나요? 이름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런 게 있다. 이 정도만 알면 되고요.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가장 지루한 부분이 나오겠네요. 이제 악보 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해요. 여러분들 혹시 초등학교 때 배웠던 악보 보는 방법 기억나시나요?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하셨나요? 전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이거 음표를 처음 배우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왜 짧은 음표일수록 숫자가 커지지?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하셨나요?
4분음표가 한 박자 이게 기본이잖아요. 근데 왜 숫자가 점점 커질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아 맞아요. 분수를 쓴다. 저는 그런 설명도 안 해줬어. 근데 보니까 그냥 그거더라고요. 오는표를 기준으로 이게 기준이고요. 2분음표는 오는표의 2분의 1. 그쵸? 4분음표는 오는표의 4분의 1. 그리고 8분음표는 오는표의 8분의 1. 그쵸? 16분음표는 오는표의 16분의 1 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간단하죠. 어쨌든 가장 많이 쓰는 음표는 이거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이런 의문이 들겠죠? 그러면 한 박자와 두 박자와 네 박자인데 세 박자는 어떻게 표현해?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점이라는 게 있어요. 점은 반을 말해요. 뭐의 반이냐? 앞에 있는 음표의 반. 그래서 세 박자를 표현하고 싶으면 이 2분음표에다가 반을 붙이면 두 박자 그리고 두 박자의 반이니까 한 박자에서 세 박자가 되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조금 지루하시겠지만 악보를 보려면 이건 중요해요. 사실 오선지는 안 보더라도 타부 악보에도 리듬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 음표 정도는 알고 넘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게 무조건 반인 게 아니고 앞에 있는 음표의 반. 듣고 외워서 치긴 한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다가 점을 붙이면 세 박자잖아요. 점 하나 더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이것까지 나오진 않아요, 잘. 근데 하나 더 붙이면 이게 두 박자. 그쵸? 이게 한 박자. 이거는 앞에 2분의 1이니까 반박자겠죠? 그쵸? 그럼 3과 2분의 1박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표기를 하면, 점 두 개를 표기를 하면.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요. 근데 요렇게 점 두 개까지는 잘 안 나와요. 그냥 이렇다는 것만 알면 되고요. 가끔 나오니까. 어쩌다가 나오면 이거였지? 하고서 기억하면 되는 거니까. 맞아요. 이음표를 붙이지 이렇게 잘 안 써요. 맞아요. 이거 점 두 개까지는 잘 안 나와요. 사실 점 하나도 잘 안 나와요. 그냥 보통은 세 박자를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냥 이렇게 이어놔요. 그래서 점을 볼 일은 없어요.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대충 익히셨나요? 쉼표하고 이거에는 점점 꼬리가 하나씩 더 붙으면 꼬리가 3개가 되면 32분음표가 되고 이거에 반이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그렇게 돼요. 꼬리가 4개 붙으면 64분음표가 되고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데 그런 것까지 볼 일은 별로 없지 않을까. 그렇죠? 기본 개념에 대한 설명은 초등학교 다시 가면 되나요? 그런가요? 그러고 보니까 8분음표 같이 이렇게 꼬리가 있는 음표들은요. 이런 식으로 이어서도 많이 써요. 이건 8분음표 2개를 이어서 그린 거예요. 이렇게 그 꼬리를 그냥 2개 이어준 거죠. 이런 게 나와도 8분음표가 2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16분음표가 아니고요. 이거 2개를 이렇게 이어서 그린 거예요. 뉴비 도망가요? 이런 거 알려주면? 진짜요?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사실 밴드 하면서 제가 좀 놀랬던 게 악보 못 보는 사람이 많아요. 기타 치는데 악보를 못 봐요. 그냥 타부 악보를 보고 악보 볼 일이 있으면 심지어 악보도 안 봐. 안 보고 그냥 귀로 듣고 따요. 귀로 듣고 그냥 대충 따라서 쳐. 이런 사람들이 진짜 많고요. 근데 아무래도 악보를 읽을 줄 알면 좀 편할 수는 있겠죠. 사실 악보 볼 일이 별로 없어지긴 해요. 나중에는. 그냥 대충. 근데 만약에 자작곡 같은 걸 한다거나 하면 악보를 표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악보를 볼 줄 알면 좋긴 하죠. 세션러면 중요하다. 맞아요. 세션 하려면 모르는 곡 그냥 악보 보고 해야 되니까. 그쵸? 그러면은 좀 중요할 수 있겠네요. 악보를 보는 거의 장점은 뭐냐면요. 제 친구 중에 보컬하는 친구가 새로 밴드에 이제 들어왔는데 모르는 자작곡을 하잖아요. 자작곡을 들려줬더니 그거를 악보를 적어왔어요. 못 외우니까 악보 적어와서 보고 하더라고요. 악보라기보다는 개 이름을 적은 거죠. 개 이름하고 박자를 대충 적어와가지고 그걸 보고 부르는 거예요. 헷갈리니까. 그 노래 기억이 안 나니까. 그런 장점이 있죠. 물론 시창이 되는 경우에만 그거는 그쵸? 악보를 못 보는 게 문맹인 거랑 비슷한 거죠. 음악에 있어서의 문맹. 문맹이어도 살아가는데 그렇게 큰 불편함은 없지만 글씨를 알면 좋잖아요. 그쵸?
아, 키 바꾸자고 할 때 맨날 터진다. 아, 맞아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얘기를 막 하는데 그 악보를 잘 못 보는 친구들이 이제 멤버들 중에 있는데 얘기를 하다 키 바꾸자는 얘기가 나왔어. 2키로 해줘 이런 식으로 누가 얘기를 했는데 그 악보 볼 줄 모르는 애가 무슨 소린지를 모르더라고요. 그 키 바꾸는 그 개념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설명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 불편함이 좀 있죠. 아, 근데 악보 못 봐도 할 수는 있으니까요. 어쨌든 음표와 쉼표는 이 정도로 그 찍먹하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 음계. 게으름 읽기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쵸? 다장조의 게으름 읽기. 도레미파솔라시도. 이거는 아시죠, 여러분들? 도레미파솔라시도 라는 게 있다. 이게 그 오선지에서 줄과 칸이 하나씩 한 음씩인 거죠. 도레미파솔라시도가. 근데 이게 음이름 있죠. 이건 게으름이라고 하고 음이름이라고 하잖아요. 요거 두 가지 보고. 절대음과 상대음이에요. 사실 게으름은 바뀔 수 있죠. 레가 도가 될 수도 있는 거야. 상대음이니까. 예를 들면 지금 절대음으로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치면 이게 쳤어요. 그쵸? 근데 나는 도를 레로 하고 싶어. 이거부터 시작하고 싶어. 지금 여기부터 했잖아요. 도. 근데 레부터 치고 싶어.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도레미파솔라시도가 또 되잖아요. 그쵸? 이렇게 조에 따라서 조를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 도레미파솔라시도는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기타 같은 거 연주하고 할 때는 절대음을 많이 사용하고요. 코드도 이걸로 절대음으로 표시를 하죠. 그래서 이걸 외워둬야 돼요. 도는 C다, 레는 D다, 미는 E다 이런 식으로. 이게 되게 재밌는 점이 한국어로 이거 들어보셨나요? 다라마바 사 가나다. 이것처럼 이것도 똑같아요. 가가 A고요. 나가 B고 다가 C. 그쵸? 우리나라 가나다라 마바사처럼 A, B, C, D, E, F, G. 다만 도가 C인 거죠. C부터 시작해서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이렇게 세요. 이거는 근데 기타 몇 번 치다 보면 금방 익혀지니까 금방 외울 수 있어요. 처음엔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컴퓨터 C 드라이브부터니까 맞네요. 컴퓨터의 기본은 C 드라이브니까 이 이름도 C부터 이렇게 하면은 간단하네요. 그쵸? 라가 기본음이다? 원래 단조가 기본인가요? 라가 단조잖아. 라부터 시작하면. 그쵸? 이게 단조 음계죠? 어려워요? 어려우면 이거는 그냥 패스해도 돼요. 알 필요 없어. 악보 몰라도 기타 치는데 아무런 문제 없어요. 내가 기타 치는데 악보 정도는 기본은 알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악보 보는 법을 넣긴 했는데 너무 어려우면 타브 악보를 보면 돼요. 우리에겐 타브 악보가 있어. 그리고요. 기타는 높은 음자리표를 쓰는데 베이스는 낮은 음자리표를 쓰거든요. 낮은 음자리표는 이렇게 그려요. 너무 발로 그린 느낌인데? 너무했다. 선 똑바로 긋는 거 없나요? 낮은 음자리표는 어디가 도일까요? 낮은 음자리표는 여기가 도예요.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도부터 이렇게 올라가요. 이걸 보니까 뭔가 보이는 게 있으신가요? 왜 여기는 두 번째 칸이 도인가? 왜냐면 이 음과 이 음이 같아요. 그쵸? 여기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사실. 이게 가운다거든요. 그래서 낮은 음자리표는 여기서부터 도, 시, 라, 솔, 파, 미, 레, 도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두 번째 칸이 도인 거예요. 그쵸. 이해했죠? 그러니까 높은 음자리와 낮은 음자리표 두 개 사이에 그 줄이 하나 있고 이 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는 올라가고 여기는 내려가고 이렇게 한다고 이해하면 악보를 보는 게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엄청 간단하죠? 다음으로 가볼게요. 기타 악보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기타 악보를 하나 아무거나 그냥 가지고 온 거거든요. 위에 있는 게 5선 악보고요. 밑에 있는 게 타브 악보예요. 보통 이렇게 같이 표기를 해요. 두 개가 같은 거예요. 같은 거를 그냥 두 번 표현해 놓은 거예요. 기타 여기 타브 악보의 좋은 점은요. 이게 줄이 있어. 아래부터 6번 줄이에요. 여기가 가장 그 두꺼운 줄. 6번 줄. 여기가 1번 줄이에요.
그래서 여길 보면 두 번째 이거 5번 줄에 3이라고 써 있죠. 이렇게. 그러면 5번 줄에 3프렛을 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로 치면 이게 6번, 5번이죠. 5번 줄에 1번 프렛, 2번 프렛, 3번 프렛을 치라는 뜻이죠. 이렇게. 여기를 치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4번 줄에 2라고 써 있죠. 여기 밑에. 그러면은 이것과 동시에 4번 줄에 여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하고 여기를 동시에 치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음표는 8분음표. 이게 8분음표라고 했잖아요. 8분음표 4개 연결해 놓은 거예요. 보통 그 기타 악보나 드럼 악보를 보다 보면 이렇게 4개 연결해 놓은 게 진짜 많거든요.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락 음악이 보통 8비트가 기본이기 때문인데 한 마디에 8분음표가 8개 들어가는 걸 8비트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4개 연결된 음표가 되게 많이 나와요. 이거 4개가 한 세트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거 2개를 같이 친 다음에 다음은 3번 줄에 개방현 0이라고 써있는 건 개방현을 치는 거예요. 이렇게. 그쵸? 그 다음에는 2번 줄에 1번 프렛을 이렇게 치라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프렛 1번 줄에 개방현 2번 줄에 3번 프렛과 그 다음에 1번 줄에 3번 프렛 요거를 이렇게 차례대로 치라는 그런 뜻이에요. 어때요? 좀 보기 쉽지 않나요? 근데 이거는 악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 핑거링 주법 같은 악보인 것 같은데 보통 그 기타에서는 그 여러 개 동시에 치는 피킹 같은 걸 좀 많이 하죠. 피킹으로 그냥 코드 치는 거, 세게 코드 치는 거 이런 걸 많이 해요. 골이 아파요? 타브 악보 간단하지 않나요? 너무 딥해요? 진짜요? 이게 딥한가요? 이 정도면 간단한데. 그 다음에 베이스 악보를 보는 방법을 함께 보도록 해요. 베이스 악보도 비슷해요. 베이스 악보는 좀 더 간단하네요. 베이스 기타를 보면 이걸 보고 이제 베이스로 나는 기타를 칠까 했는데 베이스를 쳐야겠어 아무래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 보통 여기에 이렇게 코드 표시를 해줘요. 코드 표시를 하면 좀 더 편하죠. 그 어떤 의미인지 대충 보이니까. 그쵸? 그래서 이건 G, 솔이죠? 그래서 여기를 칠해요. 3을 칠해. 여기는 다 3이잖아. 베이스는 리듬에 가까운 가락악기예요. 그 음이 있는 악기인데 리듬이 좀 중요한 악기.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그 리듬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베이스를 보려면 리듬을 좀 볼 줄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치면 될까요? 보통은 그 타브 악보에도 이렇게 그 음표 표시를 해주는데 이거는 음표 표시를 안 해놨네요. 그쵸? 그 쉽게 보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이거를 그 정박마다 한번 체크를 해봐요. 이런 식으로 치는 거거든요. 이거 빰 빠밤 빰빰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리듬이. 설명이 됐나요? 설명하려니까 되게 어렵네요. 어쨌든 대충 이렇게 하면 되고요. 이런 거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이렇게 겹쳐 있죠. 보기엔 되게 복잡해 보이지 않나요? 이렇게 보면. 그쵸? 뭐야 이렇게 3개씩 쳐야 돼? 인데 사실은 아까 거보다 이게 더 쉬워요. 이거는 보통 파워 코드라고 하는 코드를 짚은 거거든요. 577로 돼 있죠. 577. 여기가 5니까 5, 77. 이거 3개를 이렇게 잡은 거예요. 보통 이렇게 짚는 게 파워 코드거든요. 그래서 그 락 할 때 이렇게 해서 위에 3줄만 치는 거예요. 그 엄청 강한 그 코드 사운드를 내기 위해서. 간편 코드 같은 느낌인 거죠. 이렇게 치고 다음번에는 799잖아요. 그러면은 799 이렇게 치는 거예요. 손 모양은 그대로 하고 프렛만 2프렛 옮긴 거예요. 그쵸? 그 다음은 9, 11 이렇게. 그쵸? 이렇게 하면 되게 쉽지 않나요? 손 모양은 똑같이 하고 그냥 2프렛씩 옮긴 거예요. 어때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쉽지 않나요? 그쵸? 사실 기타를 많이 치면은 악보를 보지도 않더라고요. 대충 소리 듣고 그냥 이렇게 치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악보를 좀 더 많이 볼 거예요. 락 기타를 처음 하게 되면. 볼 필요 없어 보인다. 그래요? 악보를 볼 필요가 없다. 그래서 기타 치는 분들 중에서 그 악보 잘 안 보는 분들 많죠. 베이스를 또 한 번 더 볼까요? 베이스는 보통 그 기타처럼 여러 줄을 안 치고 한 줄씩 쳐요. 그게 가장 큰 차이죠. 베이스는 코드를 치는 악기가 아니고 음을 치는 악기라서 보통 이렇게 한 개씩 쳐요. 그게 그 기타와의 가장 큰 차이. 그래서 베이스가 진입장벽이 낮다고 했죠, 아까. 피킹도 손가락으로 하는 게 기본이다. 베이스는 손 작으면 맞아요. 베이스는 손이 큰 사람이 유리하죠. 피크 쓰면 혼난다. 근데 펑크 밴드 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피크 쓰더라고요. 엄청 빠르니까 곡이. 제가 예전에 베이스 치는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엄지손가락을 여기다 올려놓고 이렇게 해서 치더라고요. 이거 손가락이 사람이 길이가 다르잖아요. 손가락이에요. 너무 못 그렸나요? 손가락. 손가락인데 검지하고 중지는 펴고 약지랑 새끼는 접은 거예요. 원래 두 손가락 사용하니까. 이건 엄지손가락. 엄지손가락을 여기 픽업에다가 딱 대고 여기서 치는 거예요. 맞아요. 검지랑 중지 끝 위치를 맞추는 거. 그거를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두 개를 맞춰서 쳐야 한다. 이게 손가락 길이가 다르잖아요. 이렇게. 그쵸? 이걸 기울여서 맞춰주래요. 줄에다가. 그래야 그 비슷한 강도로 쳐져서. 그래서 베이스를 칠 때는 이렇게 손을 두 개를 이렇게 나란히 해서 힘을 맞춰주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 드럼 악보 가볼까요? 이거 뉴트럴 표라고 해서 타악기에 쓰는 표예요. 이거는 음이 아니잖아요. 음이 아니니까 음이 없다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쓰거든요. 타악기에는 거의 다 이걸 쓰는 것 같아요. 북 종류들은 저렇게 음표로 표시를 하고 심벌 종류들은 저렇게 X자로 표시를 해요. 그래서 보통 위치가 있어. 여기 위에 있는 거는 하이햇이에요. 제가 표시해놨죠? 하이햇.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건 베이스 드럼. 위에서 두 번째 칸에 있는 거는 스네어 드럼이에요. 이거 세 개가 기본이고요. 그러면 지금 없는 것들이 있죠? 이거랑 이런 건 없잖아 지금. 그쵸? 이런 것들은 어떻게 표시를 할까? 크래쉬 심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위에다가 하거나 아니면 동그라미를 치거나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고요. 라이드는 보통 여기 이 선에다가 하는 것 같아요. 그 하이햇은 위에 있잖아요. 선 위에. 근데 라이드는 여기 밑에 이 선 위에다가 표시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악보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이거는 대충 보고 파악을 하면 되고요. 악보를 보고 파악을 하면 되고요. 스네어 드럼을 기준으로 이거 위에 있는 작은 탐들은 스네어 드럼보다 위에 표시를 해요. 여기나 여기에다가. 이거 큰 거는 스네어 드럼을 기준으로 밑에다가 표시를 해요. 보통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요. 탐들은. 이렇게 하면 드럼 악보는 모두 볼 수 있지 않을까. 그쵸? 간단하죠? 기본 비트부터 연습하라. 드럼은 진짜 그 박자 맞추는 그 악기라서 박자 맞추기가 쉬워요. 우선 하이햇으로 이렇게 8분음표마다 한 번씩 치잖아요. 그죠? 이렇게 8번을 치면 돼요. 이 한마디를 만약에 친다고 했을 때. 그쵸? 그 다음에 이거는 세 번째 박자에 이렇게 치면 돼요. 베이스 드럼은 첫 박에 이렇게. 이거 세 개를 이제 같이 치는 거죠. 한번 쳐볼까요? 이렇게 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기본이고요. 하이햇 대신에 라이드 이걸 쓸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하면 소리가 좀 달라요. 분위기가 좀 다르죠? 이렇게 치면 되고요. 이거 되게 어렵네요. 이거 키보드로 치기. 이런 식으로 그냥 기본 리듬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악보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이 표시. 이건 뭘까? 이거는요. 앞마디랑 똑같이 하라는 뜻이에요. 앞에서 친 거랑 똑같이 쳐라 라는 신호예요. 퍼센트. 퍼센트 표시인데
보면 그 드럼은 반복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 똑같이 앞에 있는 거 마디 그대로 치라는 뜻이에요. 보통 드럼은 그 계속 반복을 하다가 그 마지막에 그 바뀌는 부분, 전환되는 부분 같은 데서 그 이게 이런 걸 쳐주잖아요. 뚱뚱뚱뚱뚱 이런 거, 그쵸? 보통 필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대충 채워라 이런 뜻인데 그냥 박자만 맞추기만 하면 돼요. 그냥 박자만 맞추면 아무거나 쳐도 상관없어요. 그게 그냥 규칙이에요. 박자를 맞춘다라는 게 규칙. 그렇게만 하면 되기 때문에 역시 진입장벽 제일 낮긴 한가요? 어때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역시 드럼이 진입장벽이 가장 낮은 것 같아. 이런 생각 들지 않나요? 와, 벌써 다 했네요. 이렇게. 재밌기는 할 것 같다. 그래요. 스트레스가 풀릴 수도 있고, 그쵸? 박자 놓치면 해결 방법이요? 박자 놓치면은 그 부분 빼고 그냥 들어가야죠. 어쩔 수가 없어. 그거를 막 다 치고 넘어가면 안 되고요. 만약에 내가 하나 절었어. 그러면은 그냥 해야 돼요.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 만약에 이렇게 못했어. 이렇게 만약에 했으면 그냥 이렇게 해요. 이렇게 계속 해야 돼. 다 할 필요 없어요. 다른 파트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럼 맞춰서 그냥 하면 돼요. 박자 놓치면. 그 다음 구인 및 밴드 결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고 넘어갈까요? 밴드를 결성하고 구인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뮤를 소개했어요. 그 뮤는 뮤지션들의 공간인데 제가 뮤에 www가 있었나? 그게 궁금해서 한번 검색을 해봤다 깜짝 놀랐던 게 나무 위키에 뮤를 그 중고 악기 거래 사이트라고 소개를 해놨더라고요. 뮤는 원래 뮤지션들의 공간이라는 그런 컨셉이었는데 그래서 뮤에서 이야기도 나누고 악기도 팔고 구인구직도 하고 이런 사이트였는데 왜 그렇게 소개를 해놨을까? 어쨌든 지인들과 밴드를 결성할 수도 있고요. 소개를 받거나 동호회에 가서 사람을 만나거나 그쵸? 뮤에 가서 뮤에서 활동을 하면서 구인구직도 보고 뮤에 게시판에 올라오는 글들도 보고 그러면 되지 않을까요? 여기 말고도 뭐 밴드 같은 데도 찾아보면 뭐 이런 거 있지 않을까? 어쨌든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밴드를 결성해서 이제 밴드를 하면 되죠. 근데 사실 드럼이나 베이스 같은 악기는 혼자 하면 재미없는 악기잖아요. 그래서 밴드를 결성하는 게 진짜 중요하죠. 글을 보고요. 초보들 구합니다. 이런 밴드에 들어가면 돼요. 이게 제일 힘들다. 맞아요. 저도 멤버를 구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제가 또 사람들을 아무하고나 못 지내다 보니까 멤버 구하는 게 진짜 힘들더라고요. 밴드맨이 되려면은 악기 연습보다는 그 밴드 결성을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쵸? 여러분들도 오늘 이제 수업을 들었으니까 한 달 정도 있으면 이제 밴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쵸? 밴드를 해보도록 하세요. 사실 처음에 밴드 하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처음에 했던 밴드를 오래도록 하겠어. 나의 로망이야.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정말 부질없는 생각이고요. 처음에 들어간 밴드는요. 그냥 찍먹하고 나온다고 생각하고 가면 돼요. 처음에는요. 정말 오합지졸들이 다 모이기 때문에 그 오래갈 인연이 쉽지 않아요. 밴드를 좀 몇 번 해보고 하면서 이제 사람 만나면서 제대로 밴드 한 사람들하고는 좀 오래 가죠. 저의 베프도 사실 밴드에서 만난 친구가 제 베프고요. 정말 잘 만나면 정말 친한 친구 만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고요. 보통 취미가 막 같으면 친구가 이렇게 친하게 지낼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밴드를 같이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취미가 겹치는 거죠. 악기를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좋아하는 장르가 겹치기 때문에 같이 밴드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친구를 얻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해요. 그래서 밴드로 락을 불태워 보는 건 어떠신가요? 어때요? 락커가 될 준비 되셨나요? 어때요? 좀 자신감이 생기나요? 당장 악기 할 수 있을 것 같은가요? 학원을 가보는 것도 학원을 가는 것도 방법이긴 하죠. 학원에서 밴드 같이 할 사람 만날 수도 있으니까. 오늘 이렇게 밴드맨이 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어때요? 재미있으셨나요? 도움은 좀 되셨나요?